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삼상 결선과 고조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삼상 결선 중에 이제 뭐죠? 이제 델타 결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V 결선, 그리고 Y 결선, 그리고 이제 델타 결선을 한 번 더 좀 언급을 하고, 그리고 V 결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결선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결선은 이제 YY 결선의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림 5.17이 이제 YY 결선인데, 여기에서 이제 YY가 이제 의미하는 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Y는 이제 변압기 1차 측도 Y 결선이 되어 있고, 변압기 2차 측도 Y 결선이 되어 있는 이제 이 변압기 형태를 이제 YY 결선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만큼이 이제 변압기 부분이다. 변압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앞쪽은 이제 발전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삼상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되는데, 이런 것이죠. 이제 전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뒷단에 이렇게 이제 변압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변압기 이후에 이제 부하에 공급되는 형태이다. 그래서 이 전원이라는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력을 변압기를 거쳐서 부하에 공급하는 형태가, 이렇게 변압기가 Y 결선 1차 축도 Y, 2차 축도 Y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YY 결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YY 결선에서 가장 이제 구조적인 특징을 보자면, YY 결선은 한 점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압기가 이제 저희가 감극성이냐 가극성이냐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극성을 표시를 해주면 모두 이렇게 극성 표시가 되는 점이 외부 쪽을 향해 있는 이런 극성을 가진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 이게 가장 일반적인 Y 결선의 그런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YY 결선을 이제 단선도의 형태로 표현해 보자면, 변압기 1, 그다음 변압기 2, 변압기 3다라고 했었을 때 1차 측 권선, 2차 측 권선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변압기도 1차 측 권선, 2차 측 권선, 그리고 세 번째 변압기도 1차 측 권선, 2차 측 권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극성 표준은 이 감극성을 표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은 방향의 극성 표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A상 변압기고 B상 변압기고 C상 변압기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변압기의 Y 결선은 어떤 식의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한 점에서 모이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점을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죠. 연결을 시켜주고 A상 앞쪽에서 전원 VA상이 인가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VB, 그 다음에 이쪽으로 VC, 이제 이게 1차 측의 연결에 대한 형태가 되겠고요. 2차 측의 연결도 마찬가지로 한 점을 이렇게 모아주고 이렇게 외부로 끄집어내면 부하로 연결되는 A상, B상, C상의 그런 연결 지점이 된다. 이게 바로 YY 결선의 그런 형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Y 결선의 그런 전압전류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제 선에 흐르는 전류와 이 선 사이에 걸리는 선전류와 선간 전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전류를 살펴보니까, 선전류는 이 부분을 A상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A상 VA 전압이 걸리고, 여기가 B상의 전압이 걸리고, 여기가 VC의 전압이 걸린다. 그리고 이제 극성 표시된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IA, 여기가 A상 전류, B상 전류, C상 전류다라고 했었을 때, 선에 흐르는 전류는 뭐와 같냐면 이 상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 그래서 Y결선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선전류는 뭐와 같냐면 상전류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Y결선에서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을 보자 이겁니다. 선과 선 사이의 전압,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전압이니까 V, A, B의 전압을 보았을 때,
VA의 극성과 VB의 극성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형태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쪽이 도트 표시가 된 쪽을 플러스로 보고 도트 표시 반대편을 마이너스 극성이라고 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가 되어서 VA 마이너스 VB의 형태가 바로 선간 전압 VAB의 전압의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벡터도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A상 전압 아래쪽에 그림을 가지고 A상 전압, B상 전압, C상 전압이라고 했었을 때 선간 전압이 VAB는 VA에서 VB의 전압을 벡터적으로 빼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VA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VB의 형태로 변화를 시켜준다면 VB에서 마이너스 VB가 되고 마이너스 VB 전압과 VA의 합성 전압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선간 전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이의 각도는 이제 상과 상 사이의 각도가 120도이고 그 중간을 가로질렀기 때문에 하나의 각도는 60도가 됩니다. 그리고 VA의 크기나 마이너스 VB의 크기나 서로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이 부분이 같은 길이가 돼서 정삼각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하나의 길이는 30도가 되고 그래서 이 하나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 VA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크기가 두 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간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3배가 된다. 뭐에?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선간 전압이 어떻더라? 상전압보다 더 위상이 빠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상이 30도만큼 빠른 형태로 선간 전압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Y결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과연 이 특징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선에 걸리는 전압은 상에 걸리는 전압의 루트 3이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380V의 전압을 쓰고 싶습니다. 380V의 전압을 쓰고 싶었을 때 A상의 전압과 B상의 전압 그리고 C상의 전압을 220만 쓰더라도 220V짜리 발전기만 사용을 하더라도 만약에 VA 여기가 VB라고 했었을 때 VA와 VB 사이의 선간 전압은 얼마가 나타나게 된다? 이 선간 전압 VAB는 상전압 루트 3 곱하기 220이 되어서 380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전압보다, 우리가 이제 선간 전압에 이제 쓰고자 하는 전압보다 루트 3배만큼 작은 전압의 어떤 발전기나 변압기의 그런 전압을 가지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낮출 수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절연 레벨이 좀 낮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절연성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Y결선은 어느 지점에 쓰냐면 고전압측에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곳에 Y결선을 채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보게 되면 특성에서 첫 번째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같은 이제 마이너스 전위를 가지는 지점이 같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전위는 0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성이 되는 전위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를 해서 그 지점을 이렇게 대지와 접지를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어떤 절연성의 장점을 가질 수가 있어서 고전압 측에 채용되는 것이 Y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 발전기 내부에서 고조파가 순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Y결선을 사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Y결선은 이제 전원축으로 봤을 때 서로 이렇게 폐회로가 구성되지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델타 결선은 서로 이렇게 순환해 버리는 이 폐회로가 구성이 되어서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조파가 이렇게 내부를 순환해 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고조파가 델타 기선 내부를 순환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고조파가 고조파 순환이 고조파 내부 순환이 과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살펴보았을 때 발전기와 변압기의 두 가지 형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발전기인데 고조파가 내부를 순환해 버리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파에 고조파가 더해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발전기가 뭐 가열된다든지 또는 어떤 회전의 어떤 오동작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점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서 발전기에서 이 내부에 고조파가 순환되는 것은 결국 좋은 현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변압기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서 보게 되면 변압기는 발전기에서 들어오는 삼상 전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발전기로부터 고조파 성분이 변압기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입된 고조파를 외부로 흘려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변압기 내부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외부로 흘려보내지 않고 내부에서 그냥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압기 입장에서는 고조파가 내부를 순환하는 것이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기 내부에서는 고조파가 순환되는 것이 이 발전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Y결선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Y결선에 이제 이 변압기 고조파 성분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 Y결선에서 고조파 성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위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다시 또 Y결선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Y결선에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Y결선 부하에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때 고조파가 섞인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삼상 평형, 원래 전류라는 게 삼상 전류가 모두 더해지면 0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로가 되어서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지, 이 중성선 전류. 여기가 이제 중성선인데,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면 된다, 안 된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조파 성분으로 인해서 어떤 이 전류의 크기 레벨이 차이 나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삼상 전류의 합이 0이 되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상 전류의 크기가 제로가 되지 못해서 중성선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중성선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가 접지를 통해서 대지로 흘러 들어가겠죠. 땅속으로 중성선으로 고주파 전류가 흘러서 이게 만약에 땅속 대지로 접지를 통해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땅속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지중해는 통신선을 이제 매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통신선을 매설을 하게 되고 이 통신선에 흐르는 전류는 매우 낮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어쨌든 뭐 신호 레벨만 전달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전류의 레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성선을 통해서 흐르는 그런 이제 유도 전류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이 통신선에 어떤 이제 유도 장애, 이 전류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자석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자석의 변화 때문에 또 다른 전류가 이 통신선에 유도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유도 전류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통신선이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데이터상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 Y결선의 하나의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YY 형태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Y와 1차 측은 Y이면 2차 측은 델타. 만약에 그리고 2차 측을 Y로 쓰고 싶으면 1차 측은 델타의 형태를 사용을 해서 델타 측을 입력이든 출력이든 한쪽에 사용을 해서 이 고조파를 이 내부에 순환시켜 버려서 이 고조파를 이제 발생을 억제하는데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사용을 한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 바로 Y 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델타 결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델타 결선은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델타 결선에서는 만약에 여기 이제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했었을 때, 부하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두 선 사이에 걸리는 선간 전압은 무슨 전압과 같다? 여기를 A상 전압이라고 한다면 선간 전압은 상전압과 병렬 연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간 전압은 상전압과 같은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대신에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얘를 이제 A상 전류 그리고 여기를 B상 전류 여기를 이제 C상 전류다라고 한다면 A상 전류와 B상 전류, C상 전류를 보고 이 선을 통해서 나가는 선전류, 선전류이고, 그리고 BA가 상에 흐르는 상전류다라고 했었을 때, 상전류, 지금 색깔로 하니까 보라색으로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빨간색으로 다시 쓸게요. 여기를 선전류이고, 얘를 상전류다라고 한다면 한 지점을 통해서 노드 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 들어오는 전류인 IBA는 플러스가 되고 나가는 전류인 IA와 IAC는 마이너스 성분이 되겠죠. AC 마이너스 IA는 0이 되어야 된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전류의 합은 0이 된다라는 키르히호프의 전류 이 방정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 선에 흐르는 전류를 이항시켜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A상 전류에서 C상 전류를 빼준 게 뭐가 된다? A선에 흐르는 전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식을 계산해 보게 되면 지금 AB 이 전류가 A상 전류이죠. A상 전류, 그 다음에 BC가 B상 전류, CA가 C상 전류입니다. 그러면 IA와 이 점을 통해서 나가는 전류는 A상 전류에서 B상 전류를 빼준 것 같으니까 A상 전류에서 C상 전류죠. C상 전류를 빼준 거. 그래서 마이너스 C상 전류와 A상 전류의 합이 바로 뭐가 된다? 선에 흐르는 전류가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선에 흐르는 전류는 선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결선, 델타 결선에서 선에 흐르는 전류는 루트 3 곱하기 상전류가 되고 여기에서 위상차를 보니까 선에 흐르는 전류는 상전류보다 얼마큼 늦습니까? 30도만큼 늦다. 그래서 위상이 30도 느리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 바로 델타 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결선의 특징으로 보면 이제 중성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델타 결선에는 어디 전위가 제로가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성점 접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지로 흘러가는 어떤 유도 전류, 어떤 그런 전류가 없기 때문에 그 통치선 유도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요. 그리고 고조파 전류가 내부에서 순환해 버리게 된다. 내부에서 순환해 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고조파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조파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발생하지 않는 대표적인 대표적인 고조파가 제3 고조파를 제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델타 결선이 왜 제3 고조파를 제거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뒷부분에 가서 다시 고조파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될 이야기는 이제 델타와 Y를 같이 사용하는 델타, 1차 측은 델타 결선, 2차 측은 Y 결선, 그리고 1차 측은 Y, 2차 측은 델타 결선을 해서 중성점에 접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델타 결선으로 고조파를 3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변압기 결선의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Y 결선에는 중성점의 접지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으로 제3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Y 결선 이야기를 할 때, Y 결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Y 결선은 선간 전압은 루트 3 곱하기 상전압이 된다. 반대로 보자면, 그러면 상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상전압은 루트 3분의 1 그리고 선간 전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선간 전압보다
루트 3분의 1만큼 작은 그런 상전압으로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전압에서는 이 절연의 장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Y결선이 높은 전압을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차 측은 델타, 2차 측은 Y. 그러면 이 Y결선을 고전압으로 본다면 전압을 승합시키는 용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델타 Y는 승합용이다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Y 델타는 1차 측이 고전압에서 델타의 낮은 전압으로 바뀌기 때문에 강압력, 전압을 맞추는 용도로 쓰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생산을 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우리가 전송을 함에 있어서 전력으로 전송을 하겠죠. 전력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전력이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형태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값을 높게 쓰는 게 좋으냐라고 봤을 때 전압을 상승시켜 준다면 전력을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낮게 흐르게 되면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동선이 어떻게 된다? 동선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손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전압으로 우리가 이제 전력 전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3, 4, 5kV에서 154 kV 뭐 이런 식으로 높은 전압으로 승합을 시켰다가 점차적으로 부하단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압을 강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송전단에는 이렇게 이제 승합용인 이제 델타 Y를 사용을 하게 되고 수전단에서는 우리가 전기를 받았을 때는 낮은 전압, 뭐 220V라든지 이런 낮은 전압으로 받게 되니까 수전단에서는 Y 델타의 결선을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Y 결선은 상전압이 선관전압의 루트 3분의 1배가 되어서 절연에 유리하고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전압 측에 사용한다. 그래서 Y결선 되어 있는 곳을 고전압으로 보게 되면 승합용인지 강압용인지 또는 송전단에 사용하는 것인지 수전단에 사용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게 될 이야기는 이제 VV 결선이 되겠는데요. VV 결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델타로 세 개의 단상 변압기, 세 대의 단상 변압기를 운전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V 결선을 사용할 때 보면 원래는 이제 삼상이면 세 개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 개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개의 단상 변압기를 가지고 델타 결선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세 번째 변압기에 고장이 발생을 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 그럼 만약에 그러면 전력 공급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전력 공급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델타 결선을 하고 있다가 한 상의 어떤 고장이든지 어떤 뭐 어떤 오작동이라든지 어떤 원인 때문에 한 상이 결상이 되어버린다면 이때 두 대의 변압기로 3상을 공급할 수 있는 권선법이 바로 V 결선이다. 그래서 그 모양 자체가 모양이 이러한 V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1차 축도 V, 2차 축도 V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VV 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VV 결선이 어떻게 해서 3상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느냐? 지금 이쪽이 변압기가 되겠죠?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측이고 여기가 부하 측이다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부하 측이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다면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델타 결선에서는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인덕션수로 표현을 했네요. 저항성 부하다라고 하도록 할게요. 저항성 부하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로드에 걸리는 전압 VA에 B상 로드에 걸리는 전압 VB에 C상 로드에 걸리는 전압 VCL이라고 했었을 때 델타 결선이니까 VA나 VAL과 VBL과 그리고 VCL은 어쨌든 간에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3상 평형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상 평형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공급하려고 보니까 원래는 한 상이 VC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VC상이 탈락되어 버렸는데 3상을 전력 공급하려고 보니까 이 VC 사이의 전압이 어떤 전압이더라? VC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A상 전압과 그리고 이 B상
B상이죠. B상 사이 전압이더라 이겁니다. B상과 A상 전압과 B상 사이의 전압인데 이때 극성을 이게 뒤집어지는 형태가 되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원래 델타 결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델타 결선이 이렇게 해서 극성 표시를 주면 이렇게 꼬리 물개에 대한 형태로 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림을 약간 변형을 시키자면 VA, VB, VC가 될 것이고 A상 그리고 B상 그리고 약간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C상 이런 식의 그림의 형태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트를 찍어주게 되면 VA, VB, VC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VC의 전압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 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뭐가 됩니까? VC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VC에 대한 전압은 VC는 극성이 반대이죠. 도트가 된 표시가 VA와 VB는 위쪽을 보고 있다면 VC는 아래쪽을 보고 있는 그런 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VC는 마이너스 VA 플러스 VB의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VA 플러스 VB의 마이너스를 취한 벡터들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삼상 평형이 되는 전압의 그런 벡터도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VV 결선도 이 삼상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이제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이 결상이 되면 2차 측의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부하의 실제 전력을 전달하는 2차 측은 두 개의 상전압만 가지게 됩니다. 두 개의 상전압만 가지게 되지만 삼상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 삼상 부하의 평형으로 인해서 V 결선도 삼상 평형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삼상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V 결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